BH가 1930년대에 이 아저씨를 스카우트해와요. 그리고 자유의 횃불이라고 하는 마케팅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담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체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코스 덕분에 담배 시장은 성장을 다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죠. 줄을 피웠던 흡연자 중 500명이 넘는 사람이 중증 폐질환에 걸리고 8명은 심지어 사망합니다. 자, 이제 KT&G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한국담배인상공사였는데 전시는 전매청입니다. 전매라는 거는 물건을 독점해서 판다는 이야기인데, 과거부터 정부의 이 대표적인 국가사업이었죠. 그러다가 2002년에 민영화되었고, 현재 주주 구성은 국민연금이 11%, 기업은행이 7% 정도 돼서 약 18%가 정부 소유의 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가 사실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 이 담배임상공사라고 KT&G의 100% 자회사입니다. 얘가 2000년대 중반에 민영화된 이후로 공사라는 명칭을 과연 쓸 수 있느냐를 가지고 소송이 붙은 적이 있어요. 인삼공사 입장에서는 고려인삼이라는 좀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송으로 왔던 건데, 대법원의 판례는 일반 사기업도 공사를 쓸 수 있다라고 났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공사가 진짜 공기업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업이든 뭐든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G는 매출이 약 4.5조 정도 되고, 담배 부문의 매출이 60%, 인삼이 한 30% 정도고 나머지는 기타 사업이에요. 이익률은 35% 되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현대차가 2010년대 초반에 한창 잘 나갈 때 이익률이 약 10%였거든요. 근데 35%면 어마어마한 거죠. KT&G의 이익 규모를 봤을 때 이때 훅 빠지죠. 그 이유는 정부의 담배 가격 인상의 영향입니다. 이때 이후로 KT&G가 위기를 맞고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해외를 개척하기 시작해요. 어찌 보면은 전화위복인 거고, 그래서 현재는 약 글로벌 70여 국에 수출하는 판매 규모로는 글로벌 5위입니다. 다만 매출 규모는 세계 7위인데 이 두 개가 차이 나는 이유는 KT&G가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국가가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들인데 아무래도 후진국이다 보니까 담배 가격이 낮아서 좀 순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 면에서도 여기와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14년도 중반부터 해외 판매량이 국내 판매량을 제끼기 시작을 했고요. 가장 담배를 많이 파는 지역은 중동이에요. 근데 왜 중동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중동이 이슬람 문화권이다 보니까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이런 부분을 KT&G가 잘 활용을 해가지고 진출을 한 거고, 이게 담배가 사실 이 기호식품이고 현지의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KT&G는 직접 진출하기보다는 현지 수입업체, 즉 대리점을 많이 활용했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시장에 침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KT&G가 M&A를 아예 안 한 거는 또 아니에요. 2011년에 인도네시아의 트리삭트라는 현지 기업을 M&A 해가지고 진출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현지 기업, 현지 채용 인력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요. 이때 인수가가 약 1000억 정도 됐는데, 이게 MB정부였어요. 근데 현 정부 들어가지고 이때 과연 인수가가 적정하냐?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당시의 그 사장이. M&A에서 가격이라는 부분은 이 당시의 시장 상황과 인수자의 의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적용된 결과인데, 이거를 가지고 적정하냐를 판단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고, 이런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향후에 KT&G가 이 M&A를 다시 추진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언제든 또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기업 확장, 신사업 확장 면에서는 좀 불리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란에는 생산 공장이 있는데, 최근에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돼서 이란 정부가 이 파병한 나라는 단교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좀 KTNG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또 다른 뭐 해외 진출 성공 이유는 흔히들 얘기하는 현지화입니다. 요거는 좀 재미삼아 가져왔는데 요게 어느 나라의 담배각처럼 보이시나요? 정답은 나이지리아입니다. 뭔가 블랙팬서의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요거는 아시겠죠? 중남미입니다. 과테말라의 이 담배각인데 누가 봐도 과테말라죠. 이렇게 현지할 때 이제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진출한다. 일반 공기업, 민영 공기업으로 출발한 기업이 해외에서 성공하는 게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이 기존의 공기업적 기업 문화가 뭔가 새로운 거를 개척하고 뭐 팔고 이런 거랑은 잘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 생각에 가장 큰 요인은 칼 아이칸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칼 아이칸이 2005년에 이 KTNG를 공격을 해요. KTNG의 지분을 막 사들이기 시작을 하는데 당시 이 5조 이 주가가 5만 원 정도인데 17% 붙여가지고 6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한다를 때렸고 이 당시 우리나라 이 KTNG의 지분은 기업은행이 약 6%, 국민연금 3%, 한 8% 정도밖에 정부 소유 지분이 없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경영권이 좀 흔들리는 사태가 생겼었고 결과적으로 잘 방어합니다. 카라이칸도 돈을 벌어서 나갔죠. 근데 이게 때 굉장한 위기를 겪다 보니까 KTNG 입장에서 이 일을 계기로 지배구조가 엄청나게 선진화돼요. 이 지배구조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이 BOD와 이 대표이사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죠. 낙하산도 부임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경영권이 보장되어 있냐 하면은 이 최순실 사태 때 최순실이 돈을 내라 그래도 거부했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신재민 사무관의 최근 폭로에 의하면 현 정부 들어가지고 낙하산 인사를 내리려고 했으나 그것도 이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막았어요. 이만큼 강력하게 이 대표이사의 경영권을 보장을 해줬던 거고 이거는 칼 아이칸에 의해서 촉발되었던 거죠. 이게 현재의 경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해외에서 이런 성과는 있지만 담배 산업 자체가 아무래도 좀 사양 산업이다 보니 그럼 글로벌 기업, 이 담배 산업의 미래는 뭘까? 이 담배 회사들이 미래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M&A예요. 이게 배당 성향인데 무려 50%가 넘습니다. 그만큼 현금이 좀 많다는 얘기죠. 시가 수익률은 4% 수준이니까 높아요. 돈이 그만큼 현금이 있다 보니 이 해외 글로벌 이 담배 회사들은 주로 M&A를 많이 합니다. 알트리아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게 필립 모리스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필립 모리스는 굉장히 예전부터 사업 다각화를 시작을 하는데 2000년에 당시 세계 2위였던 식음료 회사 크래프트라는 데를 인수를 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나비스코라고 하는 회사와 M&A 하기로 했는데 당시 세계 최대 M&A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필립 모리스는 식음료 진출을 많이 했고 금융 쪽에도 캐피탈을 하고 있어요. 즉, 이 필립 모리스의 미래는 식음료, 금융, 담배 요 세 가지고 담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줄에 투자하기도 했고 참고로 소소하게 의료 이쪽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의료용 마리아나 회사에도 투자를 하기도 했고 이게 좀 논란이 되기도 해요. 마리아나 회사다 보니까요. 전 세계 2위 BAT는 어떻게 사업 다각화를 했느냐? BAT도 오래전부터 사업 다각화를 했는데 80년 중반에 세계 최대 재보험사가 이 BAT 거였어요. 근데 한 90년도 정도에 이 회사를 분리해가지고 얘네들을 따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좀 갈라져 있기는 해요. 어찌됐건 BAT는 보험, 돈이 있으니까 보험사를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했던 거죠. 자, 저펜 타바코는 어떻게 하냐? 저펜 타바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펜 타바코도 M&A를 많이 방법적으로는 활용을 하고 있고 현재는 국내 매출 비중이 약 30%에 불과합니다. 국내 담배 30%, 해외 담배 40%, 나머지 20%는 식음료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M&A를 무려 4.5조나 했어요. 최근에 저펜 타바코가 KTNG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처분을 했어요. 이 M&A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KTNG의 미래는 뭘까요? KTNG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냐? 두 가지입니다. 화장품과 바이오,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KTNG가 만든 화장품 샵입니다. 약간 정관장 느낌이 좀 나죠? 뭔가 좀 화장품은 블링블링 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도 적자입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 부분에서는 꽤 쏠쏠하게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KTNG가 옛날 이제 효시가 전매청이다 보니 전국에 갖고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활용해가지고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 규모도 3천억이나 됩니다. 이거는 KT도 마찬가지인데 KT는 아예 리츠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또 전신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전국에 이 땅을 많이 갖고 있고 부동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슬픈 건 사업을 하는 회사가 부동산을 한다는 게 그다지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현대차도 자꾸 현대차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현대차도 예전에 그 삼성 부지를 따고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사업하는 회사는 사업을 해야죠.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KTNG는 2005년의 위기를 수출로 극복을 해서 현재 수출 기업이 되었다. 하지만 담배 산업의 전망은 여전히 어렵고 부동산과 제약 화장품으로 다각화를 하고 있으나 성과는 부동산밖에는 없다. M&A 방식으로 신성장 동력을 찾기에는 지배구조상 조금 난관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